안녕하세요. 코리아 루터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2021년도를 맞이했죠. 이제 1월 이제 하순에 들어가고 시작했습니다만, 오늘은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2021년도는 많은 혼란이 있을 거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 좋았던 것들이 이제 드러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흉악범죄도 늘어날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축법소년들, 특히 이제 14살 이하죠. 14살 이하. 아이들이 난리를 칠 거고요. 흉악범죄도 엄청나게 일어날 것입니다. 강도나 뭐 살인사건도 엄청 많이 일어날 거고요. 언론사 얘기를 잠깐 얘기를 듣고 또 한번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지금 어떤 사회든 제일 기본은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윤리의식이요. 윤리의식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벌어진다는 거죠. 썩어 빠진 인간들이 많기 때문이죠. 일단 언론 얘기를 마저 듣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남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붓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만 14살 미만이라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 소년들이었는데 이전에도 절도 등으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풀려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경기도 의정부시를 달리는 경전철 안, 한 남학생이 안경을 쓴 70대 여성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곧이어 팔꿈치로 할머니를 가격하더니 뒤이어 목을 감싸 넘어뜨립니다. 할머니가 바닥에 부딪혔고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지만 이 학생 일행은 낄낄댑니다. 닷새 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찍힌 또 다른 영상. 노약자 배려석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훈계하는 노인을 어깨로 밀치고 지나갑니다. 그리곤 건너편 노약자석으로 옮기더니 조롱하듯 욕설을 퍼붓습니다. 할아버지, 노인네 고의성 아니었다고. 술 먹었으면 그냥 집값 가세요. 경찰 조사 결과 경전철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70대 여성 김모 씨로 폭행을 당한 이후 며칠 동안 잠을 잘 수 없었다며 처벌 의사를 밝혔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의정부 지역의 중학교 1학년 2명으로 얘기 들으신 것처럼 이런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화를 내지 마십시오. 그 안으로 들어가면요, 그들의 가정들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요, 이런 사건들은 더 많이 일어날 거고요. 대표적인 얘기로 일본이 옛날에 해왔던 일들입니다. 어른을 무시하고 공경하는 건 없어지는 사회가 되는 거죠. 경제가 어려워지면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그럼 그 뿌리는 어디서 왔냐? 가정에서 왔고요. 그 위에 뿌리는 어디서 왔느냐? 그거는 종교인들의 잘못입니다. 종교가 제대로, 한 나라의 종교가 제대로 안 서 있기 때문에 윤리관이 개판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종교가, 지금 우리나라의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썩었느냐?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많은 종교가 썩어 있습니다. 특히 뭐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일부 종교에서는 절에서 화토를 치질 않나, 조폭 같은 활동을 하질 않나, 일부 개신교에서는 자기 교회를 자기 거로 생각하고 세습을 하려고 하는 모양새가 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아이들은 더 많이 양성되고 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양성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더 이루어진다는 거는 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안으로 들어가면요, 종교를요, 재산 도피처로 생각하는 그런 집단들이 많다는 거죠.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세요. 언론사 얘기. 대표적인 예입니다만, 세금을 빼돌린 인간입니다. 그래도 잘 살아요. 여의도에 당시 국내에서 가장 높은 63빌딩이 들어섰습니다. 서울의 상징으로 꼽혔던 이 63빌딩을 세운 회사는 대한생명과 신동아건설을 소유하고 있었던 신동아그룹이었습니다. 신동아그룹은 한때 22개 계열사를 거느릴 정도로 큰 회사였는데 IMF 사태로 1999년 부도가 나면서 그룹이 해체됐습니다. 그룹의 오너였던 최순영 전 회장은 2006년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징역 5년에 추징금 1,574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2년 뒤에 최 전 회장은 특별 사면됐고 정부가 강제로 환수한 37억 원 말고는 지금까지 최 전 회장이 스스로 낸 돈은 단 1원도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까지 1,000억 원이 넘는 세금도 내지 않아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고액 세금 체납자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은 빈털털이라서 추징금이나 세금을 낼 돈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 끝까지 판다팀이 취재한 결과 최 전 회장 부부는 물론 특별한 직업이 없는 아들 가족까지도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빌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봤습니다. 김관진 기자, 소한욱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회장님 저택이라 불리는 2층에서 3층짜리 독채형 빌라가 모여있는 서울 양재동의 빌라 단지입니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사는 곳인데 전체 면적 328제곱미터의 이 빌라 재작년 말 실거래가는 31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는 한 3, 40억 정도 보시면 되고요. 1층부터 3층에 있으면 한 가구가 사는 집이 있고요. 마당도 있고. 지난 2013년 최 전 회장은 문을 뜯고 세금을 징수하러 온 서울시 공무원에게 교회가 빌려줘 무상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돈 안 내요. 네, 우리는 돈 안 내려고 교회가 다 무상으로 빌려줍니다. 당시 집안에서 현금과 고급 시계 등 금품 1억여 원어치가 발견돼 압류됐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 최 전 회장 말과 달리 교회 소유가 아니라 부인 이영자 씨가 이사장인 종교재단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 소유입니다. 얘기 들으셨죠? 저렇게 빼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종교 집단을 만들고 재단을 만들어서 돈을 빼돌려 왔다는 거죠. 그럼 얘네만 그랬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뿌리로 들어가면요, 한참 앞으로 갈 수 있는 이야기. 그럼 누가 뿌리냐? 그렇게 만든 게 누구냐? 이분입니다, 이분. 한번 얘기 보십시오. 많은 사람을 학살했고요.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많은 재산을 은닉했으며 그래도 떵떵거리고 잘 살아가는 거죠. 그 이유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한번 보시고 얘기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군사셨잖아요. 저 예비역 병장입니다. 맞으셔? 맞으시잖아요. 네. 뭐 때문에? 아니 저기 정의당 부대표고요. 정의당이고 뭐가 상관이 없어. 때리시면 안 되죠? 때리긴 왜 때려 이 사람아. 중도야. 운동하시는 게 뭐예요? 정의당 부대표이자 소대문 의원 이완수인데요. 우리 저기 광주 5.18 학살에 대해서 아직도 책임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 광주 5.18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하고 내하고 문화관에서 기억이 없었어요. 상관이 없으세요? 기억이 없었습니다.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골프를 치고 계세요? 아니 만지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광주 5.18 학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진짜 지금.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발포 명령 안 내리셨어요? 내가 발포 명령. 아니 누구세요? 내가 이 사람아. 내가 발포 명령 내줄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도 검사 명령해. 당시에 실권자셨잖아요. 네, 갔다 왔어요. 저 예비역 병장입니다. 25사단 출신입니다. 만지지 마세요. 광주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광주가 좀 물어보라.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광주가 좀 물어보란 말이야. 왜 이거? 아니 전두환 씨, 광주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이건 뭐야? 저 정의당 부대표고요. 서대문 구의 의원 이만솔입니다. 함부로 때리지 마세요. 저 공직자예요. 건들지 마세요. 거기서 얘기해 왜 이거 와? 그리고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거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해주라. 1,000억 원 넘는 추징금 아직 검찰에 납부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두환 씨는 왜 이렇게 당당하고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학살했으며 그리고
재산을 은닉했는데 고액 채무자인데도 저렇게 떵떵거리고 배후 세력이 세냐? 그리고 1년 전 얘기인데 강주학살 쿠데타 일어난 40년 축하연을 열었는데 거기 목사라는 인간도 있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도.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어요. 이 안에는요. 그 20만 원이나 되는 고급 호텔 가서 고급 음식당 가서 멋지게 술을 먹고 있었을까? 한번 얘기를 좀 더 들어보시죠. 우리나라의 민낯입니다.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의 12.12 쿠데타가 일어난 지 꼭 4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전 씨의 단죄를 촉구하는 시위까지 열렸었는데 그 시각에 전 씨는 40년 전 쿠데타 일당들과 그날을 기념하는 듯 호화로운 식사를 즐겼습니다. 보도 윤나라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와 부인 이순자 씨가 일행 10여 명과 서울 강남의 고급 식당에서 웃고 떠들며 식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내란 목적 살인죄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이미 중단됐지만 전 씨는 여전히 각하로 불립니다. 테이블 위에 와인잔들이 놓여 있고 고급 요리도 계속 들어갑니다. 전 씨와 함께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킨 하나회 멤버 정호용, 최세창 씨 등도 눈에 띄었습니다. 아군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정권을 찬탈한 쿠데타 주동자들이 그날을 기념하듯 다시 술잔을 부딪힌 겁니다. 2시간쯤 뒤 식당을 나가는 전 씨를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가 따라붙자 일행 중 한 명이 나서 입을 틀어막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전 씨 부부는 경호 속에 고급 승용차를 타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한 사람당 20만 원 상당의 고급 코스 요리를 즐기며 와인잔을 부딪히며 40년 전 오늘을 축하하는 모습을 이렇게 전두환이가 그래왔다는 거. 지금까지도요. 당당하게 대한민국에 떳떳하게 가슴 피고 경호를 받아가면서 살고 있고요. 고급 요리 20만 원짜리 요리를 먹을 수 있고 큰 소리 땅땅 치면서 산다는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전두환이는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큰 소리 치면서 살까요?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많은 사람을 고통에 빠졌으며 자기의 욕심과 배부름에 한이 넘치는데 고액 채무자인데도 떳떳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가 있고요. 거기에 빌부터 살았고 그 빌부터 살은 대통령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통령을 지금 그 썩어 빠진 인간들을 지금 가석방하라는 개자식들이 있어요.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정신이 나갔죠. 무슨 당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거라는 당 진짜 박살나야 되는 당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명박이가 전두환이한테 가서 무슨 추태를 부렸는지 잘 보여달라고. 대통령 되기 전입니다. 촬영은 금지되어 있답니다. 그래? 네, 성지 비슷해서요. 저쪽이 뭐 성격이 있다. 촬영 금지돼 있대 여기? 네, 촬영 금지 구역이라. 여기가 뭐 그게 뭐지? 그만. 그러면 지금 알릴라니. 황금 돼지 때라고 그래? 황금 돼지라고. 황금 돼지 한 마리 잡아. 우리 사람이 황금 돼지. 아 그래요? 제가 돼지 때는 우리 사람이 돼지. 어느 쪽이 돼지 못해. 오늘 배우는 그 사람이 날씨가 답답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없고요. 그렇습니까? 우리 활동도 안 하고 뭐 이게 맨날 근황이 있으니까 그래도 따뜻하면 좋죠. 운동이 뭘 하셔야 되지? 골프 근데 뭐 한번 나이 들면 골프 운동을 해도 이제 준비한 사람들이지 한 사람 두 사람씩 이제
가서 잘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왜? 전두환 뿌리에 고급 관료들과 그리고 여러 인사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뭐 이명박이 가서 빈 것뿐만이 아닙니다. 전두환이한테요. 또 누가 있냐요. 자, 전두환이와 이명박이 얘기를 했고요. 이제 전두환과 이제 박근혜 얘기를 할까 합니다.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인연은 최 씨의 아버지 최태민 씨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이들의 과거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한 명이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신군부가 12.6 사건을 직접 수사했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곧 출간할 회고록에서 자신이 아는 최태민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과거를 얘기했습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지난 200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권 의지를 비치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얘기 들으셨죠? 도움을 요청했다고. 예,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이요. 지금 세 사람은요, 나라를 망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 당을 밀어주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쌓아놓은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정신이 홀딱 조금 나갔던가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빤스 목사 볼까요? 참 나온 어이가 없는 얘기죠. 이 사람은 종교관도 제대로 뚜렷지가 않아요. 하나님 까불지 마. 한마디면 끝인 겁니다. 이 사람이 종교관은요. 하나님도 우습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나라를 작살낸 이 사람들. 개인의 쿠데타로 본인의 사리사욕을 누렸던 전두환. 그리고 4대강으로 나라를 작살낸 이명박. 그리고 최순실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박근혜가 뒤에서 꼭두가시처럼 살아온 박근혜. 이 세 사람 나라에 진짜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들인데 이걸 풀어주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도 이 세 사람들이 끝까지 좀 큰 소리 치고 살아요. 두 명은 이제 깜빵에 가 있지만 이 뿌리를 아시겠습니까? 전두환이가 아직도 큰 소리 치고 다니는 이 뿌리. 그 당에서 온 거예요. 그 당에서. 그 당을 아직도 지지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정신이 조금 나갔죠. 정신이 나가도 조금 나간 게 아니라 한물 간 거죠. 자기가 뭘 지지하는지도 몰라요. 여당과 야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이 잘못했으면 보내야 돼요.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당이 잘못하면 여당을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요. 야당이 잘못하면 야당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지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요. 여러분들. 그걸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요. 올해 천천히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하나씩 출발할 거예요. 아직도 조중동이가 큰소리 땅땅 치고 다니죠. 누구 뒷뺄까요? 누구의 돈을 갖고 있까요? 누구의 사촌일까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 최고 에이스라는 인간들이 거기 있어요. 쿠데타와 같이 손잡았고 명박이와 싸바싸바를 했으며 박근혜와 인사를 나눈 사람들. 나라의 살림을 관심도 없고 국민들의 안위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본인만의 이익과 사돈이나 사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길을 쓰고 막는 인간들.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하나씩 버려야 된다는 거죠. 누가요? 국민의힘에 의해서요. 하나씩 밝혀질 거고요. 쓰레기들은 쓰레기통으로 집어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들 단언컨대 말씀드리지만 하나씩 바뀌지만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닿는 시기는 지금은 아닐 겁니다. 이 쓰레기 같은 당을 아직도 옹호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우리나라는 새천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새천년을 준비해야 돼요. 쓰레기 같은 인간들, 정치에서 막말 얘기하고 아직도 또 나온다고 하는 인간들, 돈이 많아서 그리고 내가 학벌이 좋아서 그리고 뒷배가 좋아서 내 딸이 교수가 되고 내 아들이
교수가 되고 내 아들이 회장이 되고 3대 4대 5대 6대 어느 세상이 그렇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런 세상은. 그걸 우리나라는 이어왔습니다. 누가 만든 거죠? 정치하는 놈들과 그리고 또요 대기업 놈들이 한 겁니다. IMF 때 다 거지 같은 삼성기업, 거지 같은 현대기업을 누가 되살렸나요? 국민들이 되살렸습니다. 부채 비율 300%, 400%. 그걸 다 커버했어요, 여러분들. 국민들이요.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되돌려받지 못하고 있죠. 안타깝고 힘든 지금 상황이죠.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요. 여당과 야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컨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지금 잘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당도. 국민들이 고요를 짜고 힘들게 사는데 나 몰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귀를 막고 있어요. 하지만 단언컨대 말씀드리면 다음 대통령은 바뀔 것입니다. 그 대통령은 새천년을 넣을 거예요. 지금 문 대통령은 정의에 끌려서 좌지우지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지만 먼저 쓰레기부터 버리십시다. 쓰레기부터. 쓰레기당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떨어졌던 사람이 다시 나오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고 박근혜나 이명박이를 전두환이를 전두환이한테 가서 싹싹 빌어가면서 나 좀 봐주십시오. 나 대통령 되게 도와주십시오. 한 이것들을 석방시켜달라고 하는 쓰레기 같은 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언컨대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십시다. 누구의 힘에? 국민의 힘이에요. 민심은 전심이며 천심은 하나님 힘입니다. 모든 것은 사람의 힘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쓰레기 언론과 쓰레기 정치인들이 판치는 세상이라고 해도 국민이 깨어있으면요 나라는 변합니다. 많은 세월을 고통과 어둠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살았지만 이제 국민의 세대, 이제 국민이 만드는 새천년을 준비할 것입니다. 올해는 많은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을 거예요. 정치계, 연예계, 그리고 언론계, 그리고 교육계, 모든 분야에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고요. 그 쓰레기들을 다 집어서 쓰레기통에 집어 던질 것입니다. 모두 힘을 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가 힘들고 와서 수입이 줄고 대출받고 어려운 상황에서 음식점들은 지금 망해가고 있고요. 모든 사람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참고 견디십시오. 올해만 지나고 내년만 지나면요 좋은 세상이 올 거고 새천년의 기틀을 딴 대통령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제 방송은 계속될 거고요. 지금 코인 시장이 많이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반등할 거예요. 크게 갈 겁니다. 모든 은행들이요, 중앙은행들이 코인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것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제 방송은 계속됩니다. 모두 부자 되는 그날까지 계속 됩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모두 부자 되십시오.